화학자가 절대 먹지 않는 냉동밥의 충격적인 이유.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 범벅이 됩니다. 매일 아침 바쁜 시간 냉동해둔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화학자들은 절대 이렇게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순간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과 우리가 모르고 있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에 숨겨진 위험들을 알아보겠어요. 냉동밥에 숨겨진 위험 미세 플라스틱 폭탄. 냉동밥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하얀색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죠? 이건 보통 PP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져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고분자는 높은 온도가 되면 구조가 약해져요. 냉동밥을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밥 속 물이 데워지면서 맞닿아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약해진 플라스틱에서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요.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밥으로 옮겨오는 순간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 몸속 미세 플라스틱의 무서운 여행.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고 독성을 해독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고 더 무서운 건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까지 가면 혈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생수병도 안전하지 않아요. 냉장고 속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건 실제로 생수병이에요. 콜롬비아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 1회당 무려 24,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해요. 생수병은 플라스틱병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그냥 파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면서 표면에 살짝 붙어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쉽게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배달음식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음식이 담겨올 때 작은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도 100% 안전하지 않아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된 폴리에틸렌 PE나 폴리프로필렌 용기들이 있어요. 이런 용기들은 전자레인지에서 물 분자처럼 극성 물질만 가열되기 때문에 용기 자체는 데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물을 담거나 음식물을 담았을 때예요. 음식물은 데워지겠죠? 그러면 그 음식물에 닿아 있는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전용 플라스틱 용기라도 음식물이 그 위에 살짝 놓여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컵라면은 절대 금물. 컵라면을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 있으시죠? 정말 위험해요. 뜨거운 물이 플라스틱 용기 표면을 약하게 만들고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요. 더 무서운 건 스타이로폼 속에는 반응하지 않은 스티렌이라는 유기물질이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물과 만나서 물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금속류는 폭발 위험. 전자레인지 속에는 절대 전도성 물질을 넣으면 안 돼요. 알루미늄 포일이나 스테인레스가 붙어있는 용기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날달걀도 위험해요. 날달걀을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고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바깥에 단백질이 먼저 익고 속에 액체 부분이 계속 가열되다가 펑 터질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3배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하지만 전자레인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고 높은 온도에서 산소와 만나면 구조가 변해요. 물을 끓여서 채소를 데치면 비타민C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해도 채소를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네랄 손상도 없고 비타민C 손상도 적을 수 있어요.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들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서 아주 짧게만 돌리는 것이 영양소를 남기는 좋은 방법이에요. 냉장고가 세균 범벅이 되는 최악의 습관들. 따뜻한 음식을 바로 넣는 실수. 우리 주변 세균들은 4도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빨리 자랄 수 있어요. 따뜻한 음식을 완전히 식히지 않고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물 양이 많을 때 냉장고 들어가서 금방 안 식죠. 사용했던 조리기구나 숟가락에 세균이 붙어 있다면 그 속에서 계속 증식할 수 있어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일수록 위험해요. 냉장고에서 잘 상하는 음식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에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있으면 세균도 좋아해요. 촉촉한 치즈, 고기, 전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놔도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를 맡아보면 이미 상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냉장 보관하면 하루 이틀 내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냉동고에 보관하셔야 해요. 살아있는 채소들의 스트레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 냉장고에 4-5일 정도 넣어놓으면 조직이 이미 물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 예를 들어 양파, 마늘, 감자 같은 것들은 냉장 보관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원래 자기들이 자랐던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파괴되고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름 종류가 가장 위험해요. 우리가 먹는 식용유는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요. 불포화 지방이 산소에 노출되면 산화되는데 이걸 산패라고 해요. 치킨, 튀김류, 전 같은 것들. 오랫동안 보관하면 냉장고 속에서도 산화가 일어나서 소위 썩은 기름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를 세균 범벅으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 꽉꽉 채워넣기. 냉장고를 음식물로 너무 꽉꽉 채워넣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서
음식물이 빨리 냉동되지도 않고 냉장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음식물이 부패하는 경우도 생겨요. 청결 유지 실패. 더 중요한 건 냉장고 청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쏟이거나 하면서 바닥에 남게 되면 거기는 세균 범벅이에요. 그런 세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옮겨 다녀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 자취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미 하수구도 한번 갔다 왔을 수 있고 우리가 먹던 숟가락으로 건드렸을 수도 있죠. 이미 거기에는 세균이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밀폐되는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차라리 밖에 베란다에 하루 이틀 뒀다가 버리는 게 나아요. 냉장고에 두는 건 정말 권하지 않아요. 육류를 물에 씻는 위험한 행위. 육류나 가금류를 밖에서 사와서 세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에 씻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물에 단백질 덩어리를 씻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물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세균이 있을 수 있고 도마나 칼, 우리 손에서 세균이 얼마든지 옮겨올 수 있어요. 물과 지방, 단백질이 있으면 세균은 무조건 잘 자라요. 샐러드의 함정. 싹채소나 샐러드를 주말 동안 먹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사두는 분들 많으시죠? 샐러드는 물에 씻는 과정에서 이미 세균 유입이 됐을 수 있고 음식물 속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상할 준비가 된 거예요. 샐러드를 사와도 3, 4일 정도 지난 다음 아깝다고 드시다가는 병원 갈 수도 있어요. 냉장고 냄새 싹 사라지게 하는 비법. 냉장고를 어떻게 쓰든 냉장고 속에는 음식물이 있고 음식물은 조금씩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냄새들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활성탄과 고양이 모래의 마법. 냄새 분자들을 흡착시키는 재료들이 있어요. 활성탄은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고양이 기르는 분들은 고양이 모래도 좋아요. 고양이 모래가 점토 성분인데 냄새를 굉장히 잘 흡수해요. 베이킹 소다의 힘.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산성 물질인 유기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접시에 깔아서 넣어놓는 것도 좋아요. 구리 수세미의 놀라운 효과. 심지어 구리 수세미도 효과가 있어요. 구리 수세미는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굉장히 잘 붙잡아요. 냉장고에 던져 넣어놔도 괜찮아요. 오래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 음식물이 상하는 과정은 먼저 세균 때문이에요. 세균이 없는 경우에도 산소가 있으면 상할 수 있어요. 불포화 지방에 산소가 들어오면서 산패시킬 수 있으니까 산소를 차단하고 빛도 음식물의 화학결합을 끊을 수 있어요. 산소와 빛을 차단해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감자, 마늘, 양파 같은 살아있는 것들은 빛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습기를 제거하고 빛을 주지 않는 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결론 작은 습관의 큰 변화. 화학자들이 냉동밥을 먹지 않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우리 식탁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냉동밥은 유리용기에 옮겨서 데우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냉장고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들 하나씩 바꿔가면서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